지금 대한민국 내부에도 공산권에서 주로 쓰고 있는 AK-47 소총이 상당수 이미 반입이 되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지금 서해안 지역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중국에서 제조한 마약과 그리고 무기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로 속속 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소련에서 만드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총 중에 AK-47이라고 하는 그 전설의 그 소총이 있습니다. 그 소총도 벌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첩보망에 따르면 벌써 수천 정이 대한민국 사회로 밀반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국가정보원에서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AK-47이라고 하는 소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실탄이요.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M16 계열의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총보다는 실탄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M16 계열의 소총들은요. 5.56mm가 되겠죠. 실탄의 그 직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산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AK-47 같은 경우는 7.62mm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탄이 훨씬 더 굵고 또 파괴력이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그 이 실탄이 장갑차 철판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총알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도 공산권에서 주로 쓰고 있는 AK-47 소총이 상당수 이미 반입이 되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실탄과 총격전을 대비한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탄저균이나 펜타닐 등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광범하게 퍼뜨려져 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더 확산시키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때를 맞춰서 공교롭게도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 동안 신청하지도 않았던 우편물들이 총 645건이 신고가 되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총 2058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1413건이 오인 신고였고 나머지 645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거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 측에서는 최초의 중국에서 발송한 이와 같은 소포들이 대만을 거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국 공안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친 소리 아니에요? 아니, 중국 공안 당국에서 뭐가 아쉬워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의뢰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이 공안기관 파트가 지금 정신이 지금 어디 나가도 한참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체는 뭡니까? 북한 괴뢰들과 중국 공산당의 비밀 공작기관이 있어요. 특히 북쪽 같으면 대남 공작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이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수작인데 바로 이긴 거 보고 이제 우리가 기획 공작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공안한테 수사를 협조해달라 그러면 중국 공안들이 미쳤습니까? 여기 왜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찰들이고 또 우리나라 안보기관에서요. 지금 정신머리가 다 나가 있어요. 거의 절반 정도는 정신이 나가 있고 아니면 미치거나 이런 상태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 베트남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에 111건의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베트남의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과 협조를 하면서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속아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자, 그들은 전부 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현란한 혀에 속아서 지금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는 망했구나 이런 걸 지금 많이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있죠. 제3국으로 이제 그 공장을 이전하는 건데 그 이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베트남이 지금 눈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특이한 민족성과 그 독특한 성벽으로 인해서 우리 LG나 삼성은 이미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의 기업들은 중국을 대신해서 베트남을 새로운 공장 지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군은요 지금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이 베트남이 과거 삼국지 연의에 보면 맹회계 7종 7금 고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본시 이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중국이라고는 저 똥떼놈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중국하고 맞붙어서 싸울 그럴 자신감과 용기가 지금 충천해 있어요. 자, 그런데 베트남군이 지금 한국 무기를 구입을 하고 또 한국의 무기 공장이 베트남 내 지어지면서 이들은 이제 더욱더 무장을 강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베트남군은 뭘 합니까? 중국군이 가장 자랑한다고 하는 그 해남도에 가면요. 중국의 잠수함 기지, 여러 군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 한국이 개발한 무기를 사다가요. 중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요. 지금 이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 지금 거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 남쪽에서 해남도 밑에 있는 하노이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호치민시, 옛날에 사이공이라 했습니다. 그 지역에 펼쳐져 있는 이 베트남 이 영역에서 중국을 때려잡을 준비를 한다.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남쪽을 방어하느라 또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베트남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로 이 뒷골이 땡겨서 밤잠도 편하게 잘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교활하고 악질적인 방안인데 그게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비밀 공작 사업을 이미 중국에서 기획하고 준비 실천하고 있음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작관 TV에서도 제가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